발문에 많이 의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 과제를 만들긴 했지만 여기에 대한 의견 차이도 있고요. 교사의 발문에 의지하다 보니까 교사의 특성, 아이들의 수준, 그리고 팀의 분위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편차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편차를 줄이려고 지금 굉장히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논리적인 사고와 비판적 해석이 표면화돼, 그거를 표면화시킨 소재나 주제나 혹은 그러한 성과를 요구합니다. 이게 제가 그 개념적인 언어로 말했는데 사실은 뭐냐, 시사적인 이슈, 논술, 주장, 디베이트,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아이들이 현장에서 학교 각급에서 자기의 주장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게 글이건 말이건 할 수 있는 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게 필요하기도 하고, 그걸 우리는 뭐냐,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특강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의 본 프로그램, 우리의 주요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담기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의 융합 독서, 초점 독서라고 하면서 세계사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통일, 강, 수, 영. 굉장히 융합적이고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하지만은 땅에 발 딛고 선 느낌은 없습니다. 적나라한 현실 혹은 사회에 기반하다는 느낌은 없죠. 오히려 우리가 그 전에 개발했던 Y 인류 역사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었어요, 교재가. 차라리 그게 현실적인 문제 제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에서이나 에세이라든가 초점중심 독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논증이나 비판적인 부분이 약한 게 현실이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도 느끼고 있지요.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9년 동안 한 아이를 가르쳤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1학년부터 해서 중3까지 혹은 최소한 4년, 5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슈타이너식으로 한 아이의 성장을 교사가 책임질 수 있는 지우스비 그러한 파워를 가지기도 했고 뭐 학부모들도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미 시대는 어떠냐? 9년? 1년? 1년도 아니에요. 3개월? 아, 그거 했으면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학습자들이 특정 기간, 단기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 기간에 특정한 요소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 이러한 요구들의 수요가 늘어났죠.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직접 듣지는 그런 얘기, 계속 이렇게 책 읽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나요? 초등학교 2학년 혹은 1학년 말에 학부모들이 그러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그 요구 조건과 함께 또 하나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초점 중심 융합 독서라든가 해석적 에세이 같은 경우는 성취를 수량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량화할 것인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기 계시는 누구죠? 임지연 선생님의 승진 과제로 단계별 세미나 일어나면서 에세이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 연구 과제로 하고 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에세이, 우리가 말하는 성취라고 하는 것들을 수량화하기가, 정량적 평가를 하기가 어렵죠. 물론 질적 평가도 가능하고 그 질적인 요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맨날 늘 학년 모임을 하고 아이들이 글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을 말하는 게 학부모들한테 특별하게 다가가지가 않은, 학부모들한테 가서 그게 얘가 이런 언어를 쓰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학부모 가슴에 가서 확 꽂히는 느낌이 최근에는 느낌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지금 학종이라든가 등등에서 보고서라든가 자소서는 사라졌습니다. 보고서라든가 조국님의 따님의 그런 얘기가 있고 하면서 보고서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부나 학종에서 삭제되었긴 했지만은 아이들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보고서 유형의 혹은 그러니까 논술 유형보다는 보고서 탐구식 수업의 결과는 보고서 유형으로 성취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쓰기에 대한 요구 개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걸 보완해야 하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 4학년 문해력 교재
특강 교재 같은 경우는 보고서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목표로서 표면화하기도 했잖아요.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다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담아내고 싶은, 혹은 일정 기간 아이들이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바람들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괜찮으세요? 네. 수업하다 보면 한 번씩 기운이 샥 가라앉을 때 있잖아요. 문 좀 열어도 안 될까요? 지금 이 공간에 기운이 갑자기 샥 가라앉는 이런 느낌이 확 들어서. 자, 교재 선생님들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그 출력한 교재하고 이거하고 다릅니다. 지금 예쁘게 지금 편집의 달인께서 지금 편집을 하고 계셔요. 제가 이제 기본 안으로 만든 것은 아주 기본적인,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아주 깔끔하게 네모나게 편집한 것이고요. 조금 변주를 준 것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피엔스, 우리 이 교재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뭐냐? 그냥 드러냅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뭐냐? 비문학 텍스트에 대한 문해력 향상과 비판적인 해석 능력을 키우자. 아니죠? 솔직하게 말해 키울 수 있는 애도 있지만 없는 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경험하게 하자. 이게입니다. 두 번째, 텍스트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과 논리적인 분석 능력을 키우는 거죠. 우리가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중심 문장 찾기, 이 텍스트 안에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그 읽기 자료를 통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건 부가적인 자료였고 그냥 교재 안에서 해보자 이거예요. 그 전에 발문이었잖아요. 발문보다는 지문을 실으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교재에 담자.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창의적인 어떤 사고 역량들을 강화시키자. 기존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막 내보고 이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마그리트식으로 그림 그려보기, 주제에 따라서 텍스트에 따라서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넣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성과물로서 무엇을, 이러한 다양한 수행 능력을 키워주자 라고 해서 비판적 비판적 문해력과 수행 능력 강화가 이 교재 3개월의 목표입니다. 3개월 한다고 해서 키워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걸 경험하는 거죠. 그 안에 씨앗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재는 1, 2, 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리 5학년, 6학년 3개월로 기획을 했는데 일단 지금 6학년 1, 2, 3개월 세계 6학년 프로그램이 너무나 이렇게 단순하고 조금 지리한 감이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1권 같은 경우는 이슈가 국제입니다. 세계, 국제. 현재 세계에서, 지구별에서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이 되고 있는 요소들을 텍스트를 가지고 찾아와서 그걸 가지고 해석하고 이야기하고 활동을 해보는 것들인 거죠. 먼저는 최근에 다문화 교육도 많고 다문화 사회 이런 거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전반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 중에 차이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한 번씩 다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 번 다뤘다고 해서 근데 조금 더 깊게 보는 거죠. 좋은 텍스트가 있었습니다. 빨강, 하얀 그리고 완전한 하나라고 하는 이 텍스트인데요. 미국의 인도인 이민자 2세 아이가 쓴, 소녀가 쓴 시와 일기입니다. 시와 일기인데 그래서 읽는 데는 크게 부담이 없지만은 해석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시와 이야기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시사적인 이슈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엄마와의 관계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세상과의 관계도, 인도에 있는 원래의 기존 가족하고 또 여기 와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모든 게 약간 은유적이고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독해가 쉽지 않는 이러한 텍스트인데 읽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텍스트를 가지고 여기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무엇까지 1권을 조금 더 자세하게 했지만은 현재 시사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차별에 관한, 차별금지법에 관한 토론까지 하는 걸로 1차시 같은 경우는 1차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양이 좀 많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일본의 처차신 욕심껏 넣기 때문에 그래서 발표 수업 없이 풀로 소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시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 아렌트 언니지요. 언니라 부르고 싶습니다. 아줌마가 이거 뛰어나고 잘생기고 이쁘면 다 언니 오빠이기 때문에 언니. 한나 아렌트 언니의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주의의 기원, 악의 평범성에 관한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현재 사회에서 전체주의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텍스트를 가지고 하는데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국제 분쟁이에요. 아직도 전쟁이잖아요. 국제 분쟁에 관한 건데 이건 비문학 도서이긴 하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뭐냐? 환기 효과가 있잖아요.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재밌게 할 것이고, 이렇게 국제사회에 관한 어떤 이슈들,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마지막에는 뭐냐? 창의적 수행과 활동으로서 디베이트 토론을 할 겁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라고 하는 디베이트 토론을 하고, 여기서 목적은 정당한 목적입니다. 정당한 목적이 부당한 수단을 정당화하는가예요. 자, 이거에 관한 토론을 할 건데, 토론을 하고, 디베이트를 하고, 거기에 디베이트 소감문을 작성하고, 이렇게 1, 2, 3차 시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내재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어떤 흐름들을 마지막에 소재로, 재료로 써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겠죠. 차별금지법도 목적이 될 수 있고 전체주의도 목적이 될 수 있고 전쟁도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관한 토론을 하고 마무리하는 거. 그러면 이건 같은 경우는 경제 파트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중요해서 3학년 때부터 단계적으로 심화하면서 6학년 때 굉장히 어려운 경제 용어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러니까 최근에 고전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이 부분이 좀 새로운 교재에 좀 덜 들어간 경향들이 있잖아요. 이제 내몬으로 돈 버는 법이라든가 이런 경제 도서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텍스트들이 빠지면서 경제 파트를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요구 조건들이 있어서 경제 파트를 대한 거죠. 12살 경제학교 혹은 여기서 말하는 뭐죠? 북학이 어린이 토론학교, 북학이 이런 것들 뭐 우리의 색깔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고전들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북학이와 화생전 어린이 토론학교 이런데 텍스트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서 이제 안 넣었는데 그 기획재정부에서 어린이를 위한 그 경제 사이트를 오픈해가지고 이미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텍스트로 넣을 것입니다. 두 번째인가 첫 번째인가? 거기에는 기획재정부 사이트를 들어가서 텍스트를 정보를 수집하고 찾아와야 하는 이러한 파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는 가장 시사적인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2권 같은 경우는 그 아이비적 수행을 뭘로 하냐? 계속 신문 유형으로 할 것입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특강으로 명화세계사 특강이나 이런 데 신문 만들기 같은 거 혹은 한국사회도 신문 만들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제신문이나 신문에서 나오는 시사적인 어떤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 혹은 정책 혹은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신문화해 볼 수 있게 1, 2, 3차 시에서 자기네들이 썼던 어떤 에세이라든가 혹은 논술이라든가 어떤 이러한 것들이 4차 시에서 완결된 하나의 자기만의 신문으로 완결될 수 있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1, 2, 3, 4차 시가 하나의 에포크로,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주제와 신문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에포크화되어서 주제 탐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트레이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시대, 로봇 시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안으로서 나오는 건 인간성이잖아요. 인문학, 휴머니틱한 것들인데, 그래서 여기는 도대체 우리는 인간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말 정도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자기를 보기 싫음이 증가하는 시대잖아요. 보기 싫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고 또 자기를 보기 싫기 때문에 반항하고 들어가고 덕후가 되기도 하고 이러한 경향들이 강해지는데, 니를 봐라. 근데 감성적으로 자극하지는 않겠다. 논리적으로 봐라. 가볍게 봐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감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또 우리는 기존에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뇌과학적인 측면, 그리고 스토리텔링적인 문학적인 측면, 문학적인 것은 SF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전달자 같은 경우는 SF 소설이에요. SF적인 측면, 그리고 아주 고전적인 측면.
이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인간의 기본 본성에 관해서 인간들은 어떤 고민을 했는가예요. 맹자의 성선설 초점이 아니라 인간들은 도대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고민을 했을까가 여기 초점이거든요. 이 텍스트에 그러한 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백과 시대의 사람들이 인간을 보면 어떻게 봤는가, 서양은 또 어떻게 봤는가, 흉은 어떻게 봤는가, 로크는 어떻게 봤는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애들이 세계사를 일정 정도 하고 난 거기 때문에 이 파란 자전거의 텍스트가 좋은 점이 초반부에 그때 시대 역사가 첫 번째 일부로 다 정리가 되고 역사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맹자를 둘러싼 그들의 쟁점들이 이렇게 스토리텔링적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지식과 정보도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해가기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규명하고 해명하고 있는가예요. 생물학적인 측면인 거죠. 근데 고민이 되긴 합니다. 애덜먼이 들은 뇌과학 이야기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오래된 책이어서 흑백이고 거기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재승 아저씨가 쓴 그거를 해볼까 하는데 그건 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가끔 자음과음에서 많은 것들이 설정이 과도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가 또 설정이 좀 과도해서 굉장히 그 안의 지식이라기보다는 거기 등장하는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게만 하고 초점을 흘러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서 일단 이걸로 선책했는데 그 텍스트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안의 구성을 고민하고 만들려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전달자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가 지구 멸망 시점 아주 먼 행성에 가서 살아남기 위한 종자로 선택된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종자로 선택된 아이들의 이야기거든요. 이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가치 판단적 얘기들,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것 중에 인간이 될 수 있는 건 우리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와 역사와 이런 걸 읽지 말아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소설이에요. 오랜만에 소설을 읽으니까 전 재미가 없더라고요. 완전 비문학적 논문이나 이런 거 익숙해 있었나 봐요. 참고 견디고 읽었습니다. 근데 애들은 아마 잘 읽을 겁니다. 지금 전국 도서관 협회에서 제시한 추천 도서 목록에도 들어가 있는 텍스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은 뭐냐.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내가 한 달 동안 탐구한 인간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보고서라고 하면 형식이나 우리가 뭐 참고 도서를 쓰고 뭐 하고 이런 일반적인 보고서 형식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보고서가 반드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혹은 고딩이나 학술적인 영역에서 원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보고서 형식도 굉장히 조금 자유롭게 열어놓는 그 케이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기 스타일의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면서 이 과정, 3개월의 과정으로서 초딩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등은 새로운 한기로 컸으니까 재밌게 해라. 라는 형태로 기획이 된 교재입니다. 뭐 여기까지 지금 시간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한다고 생각해서 잠깐 멈췄더니 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자, 교재 구성은 어떻게 하는가? 선생님들이가 교재 구성은 표지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프롤로고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예요. 독서 과제를 아이들이 내게 합니다. 우리 이제 그런 차시나 그런 수업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독서 책을 읽고 이제 물론 위에 동그라미 여경에는 몇 가지 주요한 발문들, 이 발문을 이렇게 하는 것은 혹시 텍스트가 바뀔 수도 있어서 보편적인 발문을 한 겁니다. 소설이나 문학작품 같은 주인공이 누구냐, 시간이나 배경, 공간적인 배경은 뭐냐, 주요한 뭐냐, 사건은 뭐냐, 이런 식으로 등장 엑스트라는 뭐냐, 이런 식의 기본적인 것들과 함께 또 하나 여기에서 자기가 퀴즈를 만들어 와서 친구들과 공유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초차시 같은 경우는 조금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즐겁게 1권은 이렇고 2권은 OX 퀴즈라든가 스피드 퀴즈 같은 것들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변주를 좀 줘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아이가 자기 문제를 만들어 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해야겠다고 작정을 한 게 올해 중학교 1학년들을 어디지요? 거기 우리 레디비 1단계. 통합단계 딱 1권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만들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뒷부분을 못 외우긴 했지만은 아이들이 질문을 수십 개를 만들어 선생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하고 나서 한
한 3차 시하고 나서 그냥 원래대로 마인드맵 갖고 했더니 왜 이렇게 지루해요? 우리 질문 안 만들어 하다가 아이들의 주체성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문제인식과 발견 능력,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스스로 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 이런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수업에 우리가 얼마만큼 수업의 강약을 조절할 것인가를 수업하면서 우리가 묘미를 절절하게 조절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 이게 3쪽에 들어가기도 하고 4쪽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텍스트 내 지문을 가져와서 뭐냐, 그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해를 중심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독해라고 하는 거죠. 1차 독해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고 2차 독해 같은 경우는 맥락적인 혹은 추론적인 수문 의미를 파악하는 이러한 독해로 진행될 장입니다. 지문을 우리가 입기 자료를 그렇게 한 번씩 만들고 했던 것들 그제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 비판 독해예요. 사회적인 이슈와 연결지어서 하는 거죠. 여기 1권이 이주민의 이민자 후세 이야기잖아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 BBC에서 나와 있는 BBC 코리아의 어떤 신문을 리라이팅을 가져온 거죠. 그러면서 뭐냐, 세계 이주민의 실태와 그러한 상황, 그로 인한 문제 혹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사적인 어떤 걸 가져와서 같이 토의하는 건데, 이 3쪽과 그 옆에 있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 의도대로 교재를 만들었더니 교재가 너무 크고 한 차시 할 수가 없는 거여서 자금 빼고 지금 약축을 한 것인데, 이 보통 4, 5쪽 같은 경우 같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양쪽을 병행해서 이쪽 같은 이 발문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병행해서 조금 확장적으로 비판적 독해와 창의적 독해, 적용과 확장이 같이 들어가 있는 차시이고요. 보통 마지막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수행이나 에세이나 성찰, 마무리, 수렴적인 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차시 같은 경우 이 표제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토론장을 간단한 찬반 토론장으로까지 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차시에 이 프로그램의 첫 차시이기도 해서, 그래서 여기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간단한 찬반 토론, 주어진 지문, 굳이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지문, 다른 자료 필요 없이 위에 제시된 지문 가지고 이렇게 같이 간단하게 찬반 토론을 진행하면 되는 건데, 다른 텍스트, 다른 과들 같은 경우도 이러한 유형으로 재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쉽시다. 네.